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 선출이 돼 있죠. 오늘 첫 번째로 원내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과제 뭐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죠. 뭐 국민의힘 재건 작업이죠. 그런데 송원석 대표한테 쏠리는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서 혁신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 경기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겠다.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겠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단합과 통합의 민생 중심 정당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발언입니다. 그럴 수밖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당면 과제가 뭐죠? 우선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새 지도부의 투톱이라고 하면은 대표,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근데 원내대표는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대표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대표, 원내대표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전당대회는 아마도 뭐 8월 초나 말 8월은 돼야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2달 정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2달 안팎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하튼 그동안을 어떻게 국민의힘을 큰 갈등 없이 유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동안에라도 지금 개혁안을, 혁신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완성하고 실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뭐 다 지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이제 남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시점이 한 열흘, 12일 정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때까지는 뭔가 이 속도가 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자기가 제시한 5대 개혁 혁신안 이거 전당원 투표에 붙여달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지금 임기가 12일밖에 남지 않은 이 대표가 자기가 무슨 안을 내놓고서 자, 이걸로 혁신하자. 그게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혁신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합니다. 물러가는 대표가 내놓은 걸 가지고 이 당이 혁신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정치 감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과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그걸로 이제 새 지도부가 혁신위를 구성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송원석 새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새 혁신안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하는 것이 깔끔하죠. 그러면 새 대표가 들어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런 국민의힘의 당면 과제가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메신저,
바로 송원석이라는 사람이죠. 왜? 또 영남 출신입니다. 응? 대구 경북 출신이죠. 김천인가 뭐 제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영남권 출신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수도권의 민심과 괴리, 거리감이 있는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아무리 개혁적인, 그건 호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사람이 나오더라도 수도권 민심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영남권, 호남권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더라.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남권 출신인 송원석 새 원내대표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물음표가 한 2개쯤 달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개파색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송원석 대표는. 그러나 친윤, 구친윤, 구주류 이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60명, 107명 중에 60명의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친윤, 구주류하고 대구, 경북을 합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친윤과 대부분 영남의 지지를 받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과연 그쪽의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면 과제는 영남권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게 당면 과제. 그게 곧 수도권의 민심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텐데,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그걸 벗어 던지고 그 구각을 탈피하고 지금 뭔가 도약을 하겠다 의지는 보인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주변에서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쏠리는 겁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개혁을 말하더라도 TK 또는 영남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개혁과 수도권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개혁은 다르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비영남권 사람들의 시각이었고, 결국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바로 영남권 출신인 김문수 후보는 뭐 충분히 이긴다라고 얘기했지만 크게 패배한 것 아니냐. 결국 이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거를 영남권 사람들, 호남권도 마찬가지지만 절박감이 부족하다. 뭐 그런 겁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정권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일당이고, 민주당은 정권이 어떻게 되든 호남에서는 일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실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를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송원석 대표의 이 일성, 정말 흠잡을 거 없고 나무랄 곳이 없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처한 당면 과제와 일반의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동시에 해결하느냐. 하나만 보죠. 하나만. 혁신 얘기했습니다. 파격적인 쇄신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내 통합하고 맞아떨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배치되는 개념일까요? 배치되는 개념일까? 개념이 많죠. 예를 들어서 현재 국민의힘식의 개념으로 보면 당내 통합이라는 거는 친윤의 기득권 유지를 의미하고요. 개혁이라고 하면 친윤의 기득권 타파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가치는 어느 하나를 버릴 때 가능하고 버릴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두 가지 말을 동시에 얘기했는데, 그럼 실천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적당히 당내 통합하고 적당히 쇄신하고, 이거는 본인이 오늘 얘기한 파격적인 쇄신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오늘 나온 말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 사람은 영남이기 때문에 쇄신 못할 거야. 이것도 선입견이고요. 뭐 영남 사람 중에도 쇄신을 하거나 파격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못 깨면 그래, 결국은 그렇지. 영남 사람이. 영남 출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걸 깨면 영남 사람 같지 않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혁신은 의지와 시점, 내용 다 중요합니다. 의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의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뭐 당장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의지를 실천하는 첫 단추는 뭐냐?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만 원내대표가 되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부대표, 그다음에 이제 당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내 당직을 인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의 그 어떤 지지도 회복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죠. 그러나 이 의지의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건 틀림없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탕평, 그러니까 과감하게 쇄신 의지를 보여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첫 단추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이제 수도권 민심을 겨냥하려면 결국은 뭐 선수, 뭐 고참 뭐 이런 거 과감하게 깨고 수도권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점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 혁신한 실천에 갭이 있습니다. 한 12일간의 갭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내가 받아줄 테니까 조기에 사퇴를 하시오. 이게 정치력입니다. 12일간의 공백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 혁신안 받아서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데 본인도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원투표, 꼭 당원투표가 돼야, 전당원투표가 돼야 자기가 그만둔다. 그거는 아집이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다 받아줄 테니까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조기에 내려놓고, 이게 정치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정치. 그러면 이제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12일 정도는 전당대회를 앞당길 수 있고 새 지도부 구성을 앞당길 수 있고, 그거는 곧 새로운 혁신안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정치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혁신안은 세술은 세부대에, 그러려면 같은 거라도, 같은 혁신안이라도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새 지도부 구성을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그 지도부가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와 합심해서 혁신안을 완성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인데 어쩌고, 이런 거 과감하게 지금부터 이걸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그 첫 번째 지름길이 원내대표실 인선, 그걸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고, 두 번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설득 조기 사퇴, 그리고 전당대회 조기 실시. 지금 민주당은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뭐 여름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휴가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휴가 가기 전이라도 8월 2일, 뭐 8월 5일이라도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해서 민주당과 거의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켜서 민주당은 뭐 보나마나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한다 뭐 이런다고 정신없을 테니까 그 시점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새로운 혁신안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첫 번째 개혁에 대한 또는 국민의힘 재건에 대한 일성을 내놨는데 이 일성이 말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는다. 아울러서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주변의 여러 의심 어린 시선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 의지는 더 이상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남은 건 실천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의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신속하고 과감하고 내용 있게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